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한정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그래.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질문하는 친구들을 보면 얘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다 보여요. 그래서 질문을 보면 얘가 대충 어느 정도의 성적을 갖고 있는 앤지도 사실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럼 질문하면 내가 성적이 들키니까 하지 말아야 되나? 이게 아니라 질문하는 방법이 좀 잘못된 친구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질문할 때는 이렇게 해라 라는 결론을 좀 내드릴게요.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엄청 꼼꼼히 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질문이 사실 막 개념 내용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아. 보통 여러분들이 선생님 제가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나는 거의 없거든. 워낙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서부터 해서 엄청 꼼꼼하게 하잖아. 그래서 웬만큼 이해는 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서 질문을 해요? 당연한 거야. 문제 풀 때 질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질문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네 부류로 한번 나눠 봤을 때 뭐 1번이 한 100점짜리 질문이다. 2번 한 80점짜리 질문이다. 3번 50점짜리 질문이다. 4번 뭐 20점짜리 질문이다. 뭐 빵점은 안 할게. 20점짜리 질문이다. 라고 했을 때 차이점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 제일 알 거야. 첫 번째, 이제 100점짜리 질문을 하는 친구들은 내가 정말 질문을 캡처해서 갖고 올까 하다가 너무 걔네의 이게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봐봐. 어떤 아이가 나한테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워크북에서 이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 문제를 이런 방법을 뭐 예를 들어 확통이라고 하자. 이 방법으로 이렇게 풀었을 때 왜 중복조합을 써야 해요? 이렇게 해서 일반 조합을 쓰면 왜 안 돼요? 이렇게 풀어봤더니 답이 다르게 나오는데 제가 잘못한 게 뭐예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 어때 보여요? 이거 공부 한 애 같아, 안 한 애 같아? 이거 공부 진짜 많이 한 애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확통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아니면 확통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확통은 조금 더 여러 가지 풀이법이 있을 수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중에 맞는 풀이가 두세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닌 풀이가 대부분인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문제를 많이 넣어놓는 이유는 유형을 많이 봐야 이 유형이 이렇게 풀리고 이 유형은 이렇게 푸는 게 맞았어 라는 게 체화가 되는데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중복조합인지 조합인지 헷갈린단 말이야. 그리고 얘는 왜 순서가 있는 거고 얘는 왜 순서가 없는 거지? 왜냐면 문제에서 순서 있게 이런 말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뭔 상황인지 파악하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렇게 공부를 해주는 시간이 앞에 한동안 꽤 걸릴 거야.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건데 사실 이런 질문은 얘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푼 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그렇다고 얘의 질문이 얼토당토하는 그런 질문도 아니야. 충분히 이렇게 풀 수 있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건 나는 알지. 왜냐면 친구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포인트들이고 얘네가 지금 빼먹은 게 뭐다라는 걸 난 명확히 아니까 지금 이 친구가 모르는 게 뭔지를 내가 너무 명확히 알겠는 거야. 그러면 저는 답장하기가 너무 편해요. 왜? 나는 얘가 지금 모르는 게 뭐고 실수한 게 뭔지를 너무 잘 알겠거든. 그래야 이 친구도 배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그냥 처음부터 문제를 쭉 풀어주는 건 전혀 의미가 없어. 그거는 수업 중에 다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면서 다 익혀서 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질문을 이렇게 딱 해주면 나는 물론 귀찮지. 왜냐면 이 친구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지를 난 찾아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풀어봤네? 계산이 틀렸나? 아니면 지금 얘가 상황 설정을 한 걸 보니 이 문제에서 이렇게 실수했네. 이런 걸 내가 찾아야 되니까 귀찮지. 근데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물어봤을 때 뭔가 선생님을 귀찮게 할 수 있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쵸? 이 정도는 돼야 돼. 내가 되게 쉽게 100점, 80점, 50점을 매긴 거예요. 이 정도만 돼도 나는 이 친구가 공부를 꽤 하는 친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물론
이거는 되게 쉬운 예시를 든 거고 이제 어려운 문제들 있죠. 뭐 수원수투 중에 20번, 21번, 22번 난이도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때도 일단 이런 걸 질문을 하는 친구들은 이걸 공부하고 있다니까 당연히 80점, 100점 선에 드는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걸 보면 선생님 못 풀겠어요 라고 질문하는 거는 말이 안 돼. 어느 정도 해봤어야 되는 거잖아요. 해보고 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선생님 제가 이거 여기까지 풀었는데 미적이라고 치면 미적은 처음 문제 해석부터 잘해야 되니까 하다못해 이 친구처럼 구체적이지 못해도 이런 것도 있어. 선생님 첫 줄을 이렇게 푸셨는데 이거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풀어야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있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는 얘가 왜 선생님이 첫 줄을 이렇게 푸셨지를 고민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려면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라는 질문을 하는 거는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애매하게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그냥 그렇게 내가 써주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그렇잖아. 우리 뭣도 모르니까 이건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하는데 이걸 몇 번 풀어보다 보면 근데 이거 첫 줄을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걸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비슷한 문제가 나오거나 이런 게 나왔을 때 내가 뭘 생각해야 이걸 떠올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꼼꼼히 본 친구들이나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나는 이런 걸 보면 100점짜리 질문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내가 말하는 100점짜리 질문은 뭐야? 본인이 스스로 많이 생각하고 질문을 했는지가 저의 질문의 기준이에요. 근데 그게 맞잖아.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 라는 게 보여. 물론 그러다가도 뭐 실수하고 미끄러지고 이럴 수는 있지.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자세를 갖춘 친구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이 됐다는 얘기야.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80점짜리 질문을 뭐냐면 비슷한데 100점짜리 질문은 얘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80점짜리 친구들은 얘는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있다가 보이는 애들이 있어. 그게 이제 질문의 난이도는 조금 낮아져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금 낮은 난이도의 질문인데 얘가 충분히 공부를 한 아까 제가 얘기한 확통처럼 이 친구는 분명히 뭔가 열심히 봤다. 그리고 요 정도 난이도를 풀 때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를 하면 얘는 분명히 지금 당장은 왜냐면 문제가 아주 어렵지 않으면 사실 얘가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애는 아닐 거 아니야. 근데 딱 보면 얘 지금 한 2, 3등급, 3등급 정도에서 2등급 올라갈까 말까 한 턱걸이 같은데 얘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올라가겠다라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런 친구들도 똑같아. 문제의 난이도는 좀 낮아졌어도 선생님 제가 본책에서 몇 번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워크북에서도 제가 이렇게 풀라고 했는데 해설을 보니까 이게 비슷한 문제 같은데 해설이랑 조금 본책이랑 달라요. 풀이법이 다른데 왜 얘가 달라요? 이런 말을 해. 그럼 이거는 얘들아 너무나도 공부를 해낸 거야. 알죠?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이 나올 때까지 스스로 얼마나 비교를 해보고 양쪽 문제를 보면서 뭐가 다르지 비교를 해봐야 나올 수 있는 질문이야. 이 정도 노력도 없이 공부를 잘할 수는 없어요. 그쵸? 이게 이제 두 번째 한 80점 정도짜리라면 세 번째 50점짜리 질문은 뭐랄까 질문의 난이도는 뭐 2번하고 비슷해. 근데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지. 선생님 제가 이제 뭐 워크북을 푼다. 애들이 본책 질문은 생각보다 잘 안 해. 왜냐면 본책은 내가 다 풀어줘서 다 아는 것 같거든. 근데 본책을 분명히 질문할 게 있을 텐데 자기가 지금 뭘 모르는지도 잘 몰라. 근데 이제 워크북을 그래도 열심히 풀려고 하면서 선생님 제가 이거를 못 풀겠어요 라고 하는데 그 질문의 난이도가 꽤 높은 예를 들면 가장 여러분들이 초반에 질문을 많이 하는 게 거듭제곱근 파트 있잖아요. 거기서 x의 n제곱은 a다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작년 기출에서도 그렇고 X랑 A랑 자리가 바뀌는 순간 되게 골치가 아파져. 근데 이게 자리가 바뀌고 뭐 여기 X 앞에가 복잡하고 뒤에 있는 A 부분이 복잡해지고 N이 막 N 플러스 1로 바뀌고 홀수 짝수 받고 나눠야 되고 이런 문제 있죠? 자,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걸 다 알아들어야 될 텐데. 그쵸?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복잡한 건 알겠어.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는 질문은 하는 건 맞는데 이 50점짜리 친구들은 50점짜리 질문을 하는 친구들은 이거를 시도를 크게 안 해요. 시도를 크게 안 했다는 게 보여. 왜냐하면
이 50점짜리 똑같은 문제를 80점짜리 친구들이 질문할 때는 선생님 이거 제가 본책에서 푼 거랑 똑같이 풀어보려고 이렇게 풀어봤거든요. 그래서 X자리에 뭐 넣고 A자리에 뭐 넣고 N자리에 뭐 넣고 근데 이제 홀수 짝수에서 조금 막혀요. 이런 질문을 해. 이거 실제로 다 있던 질문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야 그러면 이 n 플러스 1 자체가 이제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봐야 되니까 n 플러스 1이 홀수일 대로 놓고 n 플러스 1을 구한 다음에 1 빼가지고 n 구하면 되지 않겠냐? 막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50점짜리 질문하라는 친구들은 쌤 이거 못 풀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한테 풀어달라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본책을 다 풀어줬어. 이거를 제대로 그럼 얘가 풀었을까? 본책을 제대로 풀어본 친구들은 적어도 x의 n 플러스 1제곱은 a다 한 줄은 쓰고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것도 안 쓰고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나는 조금 당황스러운 거야. 그러면 저는 사실 거기서 답변을 바로 못 해주는 게 나 솔직히 뒤에 우리 해설 다 있잖아. 해설 캡처해서 올려주면 돼. 똑같아. 그렇잖아. 그거랑 제가 여기 설명 써주는 거랑 뭐가 달라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내가 풀어주는 거 보고서 그냥 알았다 생각하고 넘길 텐데 그러니 이 친구들은 조금 하려고는 하지만 성적이 그렇게 잘 오르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여러분들이 봐봐. 이게 오를 질문이에요. 어느 정도 해보고 내가 모르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한테 풀어달라고만 하면 이거는 여러분 좀 힘들어. 이렇게 3번과 2번과 3번의 차이를 알겠어? 80점짜리 질문하는 친구들과 50점짜리 질문하는 친구들은 똑같은 문제를 보고 똑같은 3등급이어도 얘는 왜 계속 3등급이고 그러다 잘못하면 4등급이 되는지 얘는 3등급이었다가 왜 2등급 턱걸이로 올라가면서 발전이 있는지를 둘이 공부하는 걸 보면 명확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얘들아 너네가 질문할 때 귀찮아서 얘들아 이거 조금 더 생각하고 와봐. 이거 너네가 푼 데까지 써가지고 캡처해서 다시 올려봐. 너가 생각한 것까지 나한테 적어주면 내가 너가 뭐가 틀렸는지 알려줄게 라고 답을 하는 이유가 귀찮아서가 아니에요. 제일 귀찮은 건 1번 애들이야. 얘네들이 나를 제일 귀찮게 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얘네 생각까지 봐가지고 얘가 왜 틀렸는지까지 파악해가지고 길게 답을 써줘야 돼. 그래서 이만큼씩 써주잖아. 근데 이게 귀찮은 거지 이게 귀찮지는 않아요. 이거는 제가 그냥 손글씨 써가지고 캡처해서 올려드리면 돼요. 근데 내가 문제를 딱 봤을 때 얘가 처음부터 모를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문제가 있고 아닌 문제가 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처음부터 못 풀 수도 있다라는 문제는 1, 2번 애들만 질문해. 100점짜리 80점짜리 질문을 하는 애들만 질문해. 그래서 이 친구가 그리고 전에 질문했던 기록 다 볼 수 있거든? 그럼 보면 얘가 어떤 애인지 대강 보여. 그러면 얘가 뭘 모르는지도 난 알 것 같은 거야. 왜 첫 줄부터 못 쓰는지도 알 것 같아. 그러면 야, 첫 줄 이렇게 시작해서 중간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봐야 돼. 너가 여기까지 풀어보고 그 뒤에 혹시 안 되면 다시 질문해봐. 라고 하면 얘는 그냥 풀 때도 있어. 다시 질문이 안 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3번, 4번 50점짜리 질문하는 친구들과 20점짜리 질문하는 친구들은 내가 해줄 말이 없어. 얘네의 발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할 때는 이렇게 위에 친구들처럼 질문을 하는 거야. 근데 마지막 이 네 번째 20점짜리 친구들은 사실 좀 안타깝기도 하고 혼내고 싶어. 왜냐면 너무 쉽고 우리 본책에 있는 문제에서 정말 숫자밖에 바뀌지 않은 문제들을 단 한 번도 풀어보지 않고 개념 이해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그냥 질문을 해. 그럼 얘들아 이거를 내가 풀어줘야 돼요? 공부를 안 하고 질문하는 게 보여. 선생님 전 진짜 능력이 안 되는데요? 근데 계속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수능 왜 봐요? 발전할 생각이 없으면 수능을 왜 봐요? 그렇잖아. 이거는 그 마지막 20점짜리 질문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정말 못하고 방법을 몰라서라기보다는 물론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친구들은 또 이렇게 질문을 해. 선생님 제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 들으면서 저 완전 수능 7등급 맞았어요. 6등급 맞은 완전 노벤데요. 이러면서 제가 공부법을 모르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라고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럼 얘를 내가 20점짜리 질문으로 치겠어요? 적어도 얘는 50점짜리 질문을 할 확률이 높아. 왜냐면 일단 나랑 협의를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기로 했고 그거에 맞춰서 질문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이도 저도 아니고 뭔가 하기는 해야겠는데 조금 더 세게 말하면 하는 척은 해야겠는데 강의는 들었는데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안 풀려. 근데 얘들아
2, 3점짜리 문제가 그렇게 안 풀릴 문제 같아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야. 2, 3점짜리 문제들은요. 어려운 3점, 그 뒤쪽 3점 제외하고는 그냥 처음 보는 고1, 2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 1, 2, 3, 4번 못 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질문을 하는 거야.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이걸 공부를 했다 해야 돼? 나는 이거는 너 푼 거 갖고 와봐 라고 해. 그러면 진짜 얘들아 이런 난이도 질문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해도 돼. 근데 적어도 그 친구들은 풀어서 막 지수 부분을 더 해야 되는데 막 곱하는 거야. 아 이런 애들도 있어 얘들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해. 왜냐면 그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캡처해 선생님 제가 지금 뭔가 실수를 했는데 뭐죠? 하면 아 조금 수학을 어려워하고 진짜 못하는 친구들이구나 이런 생각해요. 나도 할 수 있잖아. 왜냐면 중학교 때부터 공부 수학 쭉 안 했는데 이제 하려 그러면 지수 계산도 어려울 수 있어. 나는 그것도 이해를 해. 나도 만났던 친구들 중에 진짜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거의 막 6등급, 7등급 그냥 아예 그런 숫자를 봤던 애가 3등급까지 올라가고 2등급 찍고 물론 수능은 걔는 3등급을 맞았어. 근데 걔는 원한학교를 갔거든.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초등과정도 잘 안 돼 있는 친구였어. 안타깝게도. 근데 이거 된다? 1년 동안 진짜 빡세게 해서 걔는 쉬는 시간마다 나한테 와가지고 아 너무 쉬운 걸 질문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걸 내가 다 받아줬어. 왜냐면 얘는 물어볼 수 있어. 곱셈, 나눗셈도 틀렸던 친구가 지금 지수 계산을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가르치는 사람이면 이해를 해야지. 그래서 그런 애들은 내가 충분히 해. 근데 얘는 책이 너덜너덜해. 너무 많이 보고 지가 너무 많이 풀어봐서 너덜너덜한 거야. 안타깝지. 당연히 도와주고 싶죠. 그러니 해줘. 근데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선생님 2번 모르겠어요. 뭐 6번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받아주고 싶겠어요? 받아주고 싶고 말고가 아니라는 얘가 이거를 무슨 의도로 질문하는지를 모르겠거든. 그런 마음이 내가 들면 안 되잖아. 너네가 적어도 뭐를 질문하는지는 명확히 해서 나한테 와야 돼. 그럼 여러분 적어도 1번은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니까 그래 나는 아직까지 21번, 22번 고난도 문제를 질문하지는 못하는 수준이야. 그래도 내가 지금 한 3, 4등급 되잖아? 3, 4등급 친구들 잘 들어야 돼. 3, 4등급 친구들은 질문을 잘 하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너네가 모르는 걸 얻어갈 수 있고 3등급 올라갈 수 있고요. 2등급까지 찍을 수 있어요. 1등급은 솔직히 이런 거 이렇게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수학적 머리가 아예 없으면 1등급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1등급 맞아야 대학 잘 가는 거 아니야. 우리가 수학 2등급 맞아도 대학 갈 수 있는데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단 말이에요. 1등급을 꼭 맞아야 되는 건 아니야. 2등급 안에서 턱걸이 해도 되고 그러다 운 좋게 1등급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무조건 1등급 나와까지는 솔직히 난 오반 거 같아. 내가 똑같이 가르쳐도 어떤 애는 1등급 나오고 어떤 애는 3등급 나오고 4등급 나오고 이러는데 내가 뭐라고 너네의 등급을 무조건 말할 수가 있겠어.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 해주지만 진짜 열심히 했을 때 난 2등급은 나온다고 봐. 우리 수능 난이도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제 좀 아시겠죠? 그럼 요점은 뭐야? 질문하기 전에 충분히 보라는 얘기야. 충분히 써보고 충분히 공부를 한 다음에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스스로 여러 번 풀어보다 보면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질문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뭔지가 나한테 정확히 전달되니까 이거를 모르는구나. 이거에 맞게 나는 얘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 주변 것들에 대한 설명까지 같이 해서 너 이거 본 책에서 몇 번 다시 보고 이 내용 다시 한번 들여다봐봐. 지금 너가 헷갈리는 게 뭔지 알 것 같아. 라고 내가 써주거든요. 그래야 얻는 게 있고 나도 보람이 있을 거 아니야. 가르치는 보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백날 내가 계속 똑같이 그냥 문제풀이 해주겠지. 이거 이렇게 풀면 돼. 해주겠지. 그것도 여러분 하도 그런 질문이 많아서 여러 번 손글씨 써놓은 거 이미 다 있어요. 거의 모든 문제 손글씨가 다 있어. 근데 그렇게 해주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줘도 여러분들은 강의 듣듯 내 걸 보고 넘어갈 거야.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거기서 질문이 또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친구들은 내가 해설을 해주잖아? 모르잖아? 다시 질문 안 해. 왜냐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거든. 그렇잖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1번, 2번 100점짜리, 80점짜리 질문을 하는 친구들처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100점, 80점이라는 게 아니잖아. 질문에 점수를 매겨보자면 이렇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질문할 때는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했을 때 뭐를 모르겠다를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크게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도 훨씬 더 크게 얻어갈 수 있어요. 그 정도 시간 투자는 수학 공부하면서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들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질문이 많아질 거야. 공부하는 난이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의문이 많고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려운 걸 공부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 질문하기 전에는 스스로 반드시 요 정도 난이도의 문제는 여기까지 해보고 나한테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릴게요.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질문뿐 아니라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드릴 거예요. 진짜 귀담아 뒀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거 딱 만나는 순간 질문하고 싶을 때 이 얘기가 떠오를 거야. 그럼 적어도 여러분들이 문제 해석하려고 노력해보고 쓴 다음에 선생님한테 가지고 오겠죠. 그렇게 공부하시는 1년을 보내면 여러분들 성적은 정말 쑥쑥 오를 거예요. 언젠가 분명히 오를 겁니다. 그러니 저의 얘기를 믿고 본인 스스로를 믿고 자꾸 풀어보시고 질문 많이 하시고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